자, 여기 보시면 이제 웨이브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웨이브 이제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해요? 파동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럼 파동이 뭐냐라고 하면 물리시간에 파동력학이라고 해가지고 막 한 달을 배우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뭐 지금은 이제 화학이니까 이 파동에 대한 어떤 현상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이 파동이라고 하는 건 여기 보시다시피 에너지, 에너지란 말 알죠? 에너지. 얘가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하는 그런 방식을 웨이브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제 이 전달을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전달을 하려고 하면 수단이 필요하겠죠. 수단. 그 수단. 그 웨이브가 에너지를 전달한다고 했는데 그 전달하는 수단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해요? 수단을. 그 수단을 뭐라고 해요? 매질, 우리말로는 매질로 번역하고 영어 표현으로는 미디어라고 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웨이브다 라고 하는 것은 보통 뭐를 갖기 나름이다? 미디어, 즉 매질을 갖기 마련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그 파동 현상에 그 바다에서 넘실넘실 치는 파도가 있잖아요. 파도 넘실넘실 파도. 그래서 이제 파도 진짜 여러분 파도가 얼마나 치는지 별 느낌 없죠? 별 느낌 없죠. 근데 뱃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배 타는 사람들은 일기예보 오늘의 일기예보에서 뭐만 본다? 파도 높이만 봐요. 뭐 비가 올지 안 올지 관심도 안 가져요. 그래서 뱃일하는 사람들은 오늘 파도 높이가 몇 미터냐 그것만 봅니다. 정말로요. 왜냐하면 파도가 심하게 치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이걸 왜 하냐면 그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배 타본 적 있는 사람 배. 배는 다 타봤네. 우리 가은이 배 며칠 타봤어요? 어? 하루도 안 타봤어요? 슬쩍 타본 거구나. 하루 종일 타봤어요? 어디 갈 때? 일본 갈 때 배. 저기 부산에서 타는 거? 부산에서 그 쾌속선? 쫙 빨리 쫙 가는 거? 한 두세 시간 빡 이렇게 가는 거. 그 크루즈 탔구나. 좋아. 크루즈 좋아요. 좋아요. 그런 배는 탈만하지. 그 배 타니까 은근히 재밌죠. 그게 왜 큰 배 타면 이상하게 놀 게 많거든요. 그리고 큰 배 타면은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이게 비행기를 타면 한 7시간 넘어가면 막 몸이 찌뿌두둥 하잖아요. 근데 배는 하루 종일 타도 큰 배일수록 재밌어요. 그냥 배가 크기만 하면 안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기도 하고 막 그래서 그런데 내가 배를 일주일을 타봤거든요. 배를 하루도 안 쉬고 일주일 동안 계속 타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그 사관학교에서 교수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관학교에서 교수로 임용되기 전에 실습을 해야 돼. 뭘 실습을 해야 되냐면 배를 일주일 동안 실제 타봐야 돼. 왜냐면 해군 교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 해군 교수가 돼야 되니까 배를 타봐야 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럼 사실 배 타는 거하고 학생들하고 수업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 아무런 관계도 없잖아. 하지만 그 일주일 배 타본 경험이 나한테는 진짜 큰 경험이었어. 되게 좋은 경험이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배를 하루 정도가 아니고요. 일주일 넘게 타보면 이 파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예보에 있잖아요. 일기예보에 오늘의 파도는 1.5m입니다. 라고 하면 그날은 다 죽는 거예요. 1.5m라는 게 무슨 1.5m라는 게 마루에서 골까지가 1.5m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배가 1.5m 올라갔다가 1.5m 떨어지는 거야. 그럼 사실 1.5m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견딜 수는 있어요. 근데 2m 넘어가잖아? 그럼 다 기절이에요. 전부 다 기절이에요. 그래서 해군 함정에서도 파도가 2m 넘어가면 사람들이 다 누워있어. 침대 누워있고 당직 쓰는 사람만 거기 앉아가지고 레이더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경험을 해봐야 이 느낌을 아는데. 그래서 배 타잖아? 내일의 날씨는 하면서 배 안에도 TV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기예보에서 맨날 보는 게 파고입니다. 파고를 항상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해봐야 되는데 뭐 여하튼 그래서 그 파도가 넘실넘실 하는 것을 누가 표현해 주는 거예요? 물이 표현을 해주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소리도 우리가 파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막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귀에 뭐가 쇽쇽쇽 소리가 들릴 거 아니야? 그럼 쇽쇽쇽 들리는 그 소리의 매질은 뭐예요?
바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와 하고 이제 발화를 하면은 내 이제 뭐 뱃속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앞쪽 공기를 압축시키고 압축된 공기가 다시 팽창되면서 여러분 고막을 이렇게 진동을 시켜서 소리 전달이 되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소리를 전달하는 매질 공기. 그래서 우주 공간은 어떻다 그래요? 그래서 우주는 뭐 하다 그래요? 우주는 그래서 우주인들의 그 뭐냐면 증언에 의하면 우주는 완벽한 뭐라고요? 우주는 완벽한 뭐? 완벽한 고요. 완벽한 고요. 왜? 우주는 뭐가 없어요? 우주는 공기가 없잖아요. 공기가 없기 때문에 소리 전달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에 연결된 그 통신 정도만 되는 거지, 그게 없으면 우주는 완벽한 고요. 아무런 소리가 없답니다. 그래서 우주에 대해서 이렇게 막 그 감상을 그 우주인들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첫 번째는 완벽한 고요, 완벽한 암흑. 완벽한 블랙을 볼 수 있는 게 우주라고 합니다. 지구에 살면 완벽하게 어두운 거 뭐 좀 보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주는 어딜 봐도 완벽한 블랙이랍니다. 뭐 여하튼 그래서 소리의 전달 매질 공기. 그리고 웨이브 중에 케미컬 케이어스라고 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혹시 이런 현상 들어본 사람? 이런 현상 들어본 사람? 그래서 이제 번역은 좀 웃겨요. 번역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그러니까 번역은 화학 혼돈 뭐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번역이 좀 웃기긴 해. 화학 혼돈 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보통의 화학 반응은 반응물들이 반응해서 뭐가 돼요? 보통의 화학 반응은 반응물이 반응하면 뭐가 돼요? 생성물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요놈의 생성물끼리 만들어진 다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요놈의 생성물이 지들끼리 반응해서 또 다른 상태가 돼요. 또 다른 상태. 그리고 이 또 다른 상태가 다시 지들끼리 반응해서 원래 반응물로 돌아와요. 이런 화학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응물끼리 반응해서 생성물이 됐다가 생성물이 반응해서 또 다른 중간 상태가 되는데 이놈끼리 또 반응해서 다시 또 중간 초기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이때 만약에 반응물, 생성물, 중간체 얘네들이 색깔이 서로 다르면 어떻겠어요? 색깔이 서로 다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빨갛다가 파랗다가 갑자기 노랗게 변했다가 다시 또 빨갛다가 파랬다가 노랗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반응을 일으키는 이렇게 비커를 보면 얘네들이 일정한 시간 주기로 시간이 또 딱 정해져 있겠죠. 왜냐면 반응 속도라고 하는 건 온도에 따라 정해지니까 현재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 주기도 정해져. 색깔이 변하는 부끄러워. 자, 색깔이 변하는 주기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가나 맞았어요? 괜찮아? 네. 이게 뭐 튀냐 저거. 자, 그래서 이제 색깔이 변하는 주기도 있어서 주기에 맞춰서 색깔이 뿅뿅뿅뿅뿅 자꾸 변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 케미컬 케이어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케미컬 케이어스의 그런 식의 진동을 보여주는 수단이 뭐겠어요? 바로 화합물이겠죠? 그 화합물 농도가 시시각각으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변하니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반응 미케니즘 연구에서 중요한 연구 중에 하나가 바로 케미컬 케이어스 현상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케미컬 케이어스가 사실 누구랑 연결이 될까요? 이 케미컬 케이어스라는 이런 현상이 알려져 있고 이런 현상을 굳이 연구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케미컬 케이어스 현상이 이게 바로 생명 현상에 대한 미케니즘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적어도 살아있는 동안은 뭔가가 한 방향으로 계속 변하기만 합니까? 생명은 그 몸 안에서 순환되는 체계가 있습니까? 생명은 몸 안에서 순환되는 체계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면 뭐를 먹으면 그게 뭐 ATP로 바뀌고 ATP가 누구를 변화시키고 그 중에
그 중에 일부는 다시 또 뭐냐면 노폐물로 나오고 또 그 중에 일부는 또 새로운 뭐 어떤 뭐 연료가 되고 이런 식으로 생명체 몸 안에서는 계속 순환되는 어떤 반응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케미컬 케이오스는 그냥 오 신기하네 이런 현상으로 남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생명 현상을 연구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 연구가 한 1980년대부터 알려지기 시작해가지고 뭐 하여튼 뭐 되게 좀 희한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대학 가시면 공부할 수도 있으니까 저런 말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기 바래요. 이때 지금 언급하려고 하는 이 파동에 대한 그 물리적 성격을 표현하는 뭐 간단한 요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다들 알고 있는 얘기인데 뭐 엄밀하게는 고전 파동 방정식 이걸 도입해 가지고 표현을 하는 게 좋은데 뭐 내가 또 물리적 공도 아니고 뭐 그런 부분 잘 모르니까 간단한 요소만 얘기를 할게요. 자, 파동하면 이런 식의 넘실넘실 하는 그냥 사인파로 파동을 보통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이럴 때 어떤 요소가 있습니까? 첫 번째 진폭. 자, 진폭은 뭐예요? 바로 마루와 골의 절반을 진폭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를 0으로 잡을 때 가장 극대점까지의 위치, 그 거리를 진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파장이라는 표현 쓰죠. 그렇죠? 파장은 뭐예요? 이런 식으로 골 하나, 마루 하나의 하나의 온파장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걸 보통 그리스어 알파벳 램다로 많이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 주기라고 하는 건 뭡니까? 주기. 자, 이런 파동은 사실 보통 가만히 정지해 있습니까? 왔다 갔다 합니까? 파동은 가만히 정지합니까? 왔다 갔다 합니까? 파동은 왔다 갔다 하죠? 왜 왔다 갔다 해야 되겠어요? 파동은 왜 왔다 갔다 해야 되겠어요? 에너지를 전달해야 되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전달하려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전달해요? 어디 가고 오고 해야지. 그래서 바닷가에 가셔가지고 바다에서 부는 파도를 보면 파도를 가만히 보면 이놈의 파도도 어떻게 가만히 보면 이놈의 파도가 막 나한테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하고 나한테서 멀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동은 보통 어떠하냐? 보통 움직입니다. moving. 그러면 그 움직인다고 할 때 한 파장만큼 움직여주는 시간이 있겠죠? 그 시간을 뭐라고 한다? 주기. 주기. 자, 근데 이제 이런 논리 구조보다 화학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그 물리량, 바로 진동수. 자, 진동수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진동수를 영어로 frequency라고 하죠. 그렇죠? 그럼 이놈의 진동수의 정의. 는 바로 앞에서 얘기한 주기의 역수입니다. 뭐 저렇게 정의했으니까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의가 저런갑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 이 진동수의 자 이런 식의 표현은 단위잖아요. 그래서 저 진동수 단위는 뭐가 된다? 진동수의 단위는 뭐가 된다? 초의 역수. 아시겠죠? 시간을 역수를 취한 거니까. 자, 근데 일반적인 웨이브의 그 진동수는 F 이렇게 많이 줄여 쓰거든요. 그래서 왜 물리 시간에서도 뭐 RLC 회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교류가 막 흐를 때 이게 뭐 저항도 있고 뭐 축전기도 있고 뭐 이렇게 할 때 이제 뭐 RLC 회로 이렇게 쓰잖아. 그때 거기에 그 교류 주파수 표현할 때 그때도 이런 그 진동수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진동수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주파수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룰 파동은 주로 빛이기 때문에 빛의 진동수는 관습적으로 어떻게 요거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파동의 진동수는 F로 많이 쓰거든요. 왜냐면 영어로 프리퀀시니까. 근데 이제 그 파동이 하필 뉘기일 경우는 하필 빛일 경우는 그 진동수를 보통 요 표시로 써줍니다. 요거 어떻게 읽어요? 바로 뉴 이렇게 읽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 알파벳인데 뭐 이런 표현. 그래서 이제 F라는 표현 쓸 수도 있는데 보통 이런 빛 같은 것에서는 U라는 표현을 쓴다. 자, 됐고 그 다음 파동의
속력. 파동의 속력. 자, 속력. 왜냐? 파동은 기본적으로 moving,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움직인다고 하면 당연히 빠르기가 있겠죠. 자, 그 빠르기가 어떻게 표현될 거냐? 바로 이렇게 표현되겠죠. 짜잔. 요렇게. 그래서 어떻게 쓴 거냐면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어서 저렇게 빠르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시간의 역수를 뭐라고 했죠? 시간의 역수를 진동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뭐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파장에다가 진동수를 곱해서 파동의 속력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하필 빛이라고 하면 진동수 표현을 어떻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스 알파벳 U로 쓸 수도 있죠. 그럴 경우 이때 빛의 속력은 뭐가 됩니까? C로 관습적으로 많이 쓰죠. 그래서 이렇게 빛에 대해서는 광속 표현을 C라고 써주고 진동수 표현 역시 이렇게 U 이런 게 표현을 많이 써준다. 그래서 여기에 광속은 빛의 파장에다가 진동수의 곱이다. 이런 식의 표현이 앞으로 많이 나올 테니까 같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안 외워도 되고요. 뒤에서 외우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봐두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해준다잉. 해줄게요. 줄게요. 지우성. 자, 그 다음 할 얘기는 두 번째 빛에 대한 얘기입니다. 빛에 대한 얘기를 살짝 해보려고 하는데, 자, 빛 영어로 뭐라고 하죠? 빛을 영어로? 라이트. 그거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이고요. 자연과학에서 빛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샤인이요? 샤인이 뭐? 샤인이요. 빛나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일상생활 용어로 뭐 그렇게 쓸 수 있는데 자연과학 용어로는 요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말로 빛이라고 하는 걸 자연과학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라고 해요. 그럼 여기에 있는 요 일렉트로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전기. 그 다음 여기에 있는 magnetic이라는 말은 자기. 그 다음에 저기에 있는 웨이브는 파.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전기자기파, 줄여서 전자기파. 전자기파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빛을 전문용어로는 전자기파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전자기파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은 뭐냐면 그 빛의 진행 경로에 서로 수직인 교류 전기장과 교류 자기장, 요게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그 빛이라고 하는 녀석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자, 뭔 말이냐? 자, 짜자자잔. 여기 이제
아이 뭐야? 꾸불정에 옆에 큰 블랙홀이 있었나 보다. 자, 짜자자잔. 자, 요거 이 빛의 경로. 너무 길게 썼다. 자, 빛이 뭐 이런 식으로 쭉 어디서 어디론가 이동을 한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이때 여기서 짜잔. 자, 이렇게 써놓은 게 누구냐면 얘가 교류 전기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류 증류라는 말은 충분히 뭐 들어본 적 있죠, 그렇죠? 그래서 교류 전기장이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요놈의 전기장이 여기 있는 빛의 경로에 따라서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 또 한 번은 플러스, 또 한 번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요 전기장의 전극이 일정한 주기로 바뀐다 이런 얘기인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자, 그리고 이때 또한 자기장도 마찬가지인데 그 자기장은 뭐 이런 식으로 요 보라색으로 그린 게 교류 자기장인데 한 번은 N극, 한 번은 S극, 한 번은 N극, 한 번은 S극, 이런 식으로 교류 자기장이 또 계속 실시간으로 바뀝니다.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그리고 이때 이 전기장하고 전기장하고 자기장은 서로 그 축이 수직하게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빛이다 라고 이제 물리학자들이 가정하는 것입니다. 좋아.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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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녀석들은 전자 등의 전하를 가진 입자, 그런 것들의 성격을 연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자, 난데없이 전자 얘기는 왜 나온 거냐?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빛이 쭉 쪼여지는 이 경로에 짜자자잔 어떤 전자가 있다고 치죠. 전자가 있다고 치죠. 그럼 전자가 있는 골목에 어떤 빛을 쪼여준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해성이 또 벌써 잘 나고. 목이 뻐근하다고요? 목이 뻐근한데 왜 눈이 침침해요? 눈을 감고 스트레칭을 했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런가요? 그래. 주용아, 눈 감고 스트레칭한 혜성이 어떻게 생각해요? 멋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아우, 진짜. 말이야. 그래. 좋아. 자, 우선 이 빛이 진행하는 경로에 전자를 하나 뒀다고 칩시다. 그럼 전자 같은 게 전기적인 입자잖아요. 전기적인 입자. 그럼 전기적인 입자는 예를 들면 전기장 같은 것과 무관해요? 충분히 상호작용할 수 있어요?
충분히 상호작용할 수 있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자가 있는데 갑자기 플러스 교류자기장이 얘를 덮친다고 쳐. 그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서로 무슨 일이 있죠? 바로 인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B쪽으로 이놈의 전자가 끌린다고요. 아시겠죠? 왜냐면 여기 플러스 전기장이 있으니까. 그래갖고 이놈의 전자가 B쪽으로 끌리는데 끌려서 끌리는가 싶더니 갑자기 플러스 전기장이 끝나고 무슨 전기장이 시작이 돼? 마이너스 전기장이 얘를 또 덮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웨이브라고 하는 건 고정돼 있다고 했어요. 무빙이라고 했어요.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한 번은 플러스가 덮치다가 갑자기 마이너스가 덮치는 거야. 그럼 이놈의 전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B쪽으로 끌리다가 마이너스 전기장이 얘를 덮치면 이 전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뒤쪽으로 밀리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이 전자는 빛의 경로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끌리다가 밀리다가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해석 맞죠? 그렇지. 시우 맞죠? 그렇지. 그래. 그러면 이때 얘가 끌리다가 밀리다가 이런 걸 뭐라고 하지? 그렇지. 바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진동운동이라고 하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 빛을 받아들인 전자는 뭘 할 수 있다? 진동운동 할 수 있습니다. 진동운동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동운동이 왜 중요하냐? 전자는 가속운동하면 그 역학적 에너지 일부가 빛으로 방출됩니다. 그럼 이때 중요한 게 뭐냐? 가속운동이라는 말이 있는데 진동운동은 가속운동인가요? 진동운동은 가속운동인가요? 당연히 가속운동이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빛을 쪼여서 얘가 진동을 하는데 진동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가속운동이다 보니까 이 빛으로 이 전자에서부터 뭔가 새로운 파장의 빛이 방출되는 거예요. 네. 뭐라고요? 왜요? 어차피 잘 거 아니에요. 그래? 알겠습니다. 잘 안 보인다 이거죠? 재우 잘 살죠? 그래. 그래. 이동진 교수님은 왜 이렇게 뭐 아무것도 안 적어요? 같은 내용이 있는데만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 좋아. 아이고, 자 쓰고 있죠? 이때 요렇게 방출되는 새로운 파장의 빛 있죠? 요런 걸 뭐라고 하냐면
산란광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 산란한다는 표현 있죠? 막 흐트러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 영어 표현으로는 diffracted light가 되는 거죠. 그래서 diffraction이라는 말을 쓰는데 뭐 여하튼 그러면 이때 묘하게도 이런 식으로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원래 그 전자 주변 화학적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화학적 성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뭘 얘기하냐면 주변에 원자핵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또 다른 전자가 있을 수도 있고 즉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전자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또 다른 전자나 또 다른 원자핵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전자는 주변 원자핵에는 인력으로 상호작용을 할 거고 주변 전자하고는 청력으로 상호작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에 따라서 이 전자가 진동하는 방식 혹은 진동수가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방출하는 빛도 달라지겠죠. 그러면 역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요거를 분석하면 이 주변에 어떤 전자들과 이 주변에 어떤 원자핵이 있는지를 또 역으로 알아낼 수 있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수단이 무엇을 연구하는 물질을 연구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물질과 빛은 이런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자, 쓰시고.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건 요 진공 중에서 빛의 속력은 어떻죠? 일정하죠. 그래서 C라고 쓰고 대략 값이 10의 8승 m/s 정도 되고요. 그래서 진공 중에서 빛의 속력이 일정한 건 이건 뭐 특수상대성 이론인데 내가 뭐 물리 전공이 아닌지라 뭐 증명하고 뭐 더 설명하고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저 얘기는 물리 시간에 조금 더 추가해서 공부하도록 하시고. 됐죠? 됐죠? 자, 여기까지 쓰시고요. 자, 주영아 다 썼어요? 쓰고 있어요? 썼죠? 자, 쓰시고. 자, 됐죠? 좋습니다. 좋아. 누가 보고 있지? 동형이. 동형이 좋아. 동형아 반가워요. 친구들이 동형이 보고 싶대요. 그래. 자, 요거 내용이 바뀌어서 잠깐 끊었다가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자, 필기 마무리하세요.